가장 최신의 강력한 초전도 양자 컴퓨팅 칩인 구글의 윌로우. 단순히 기록을 깬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파괴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인류가 지금까지 만든 모든 컴퓨터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첫 별이 태어난 순간부터 멈추지 않고 작동해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손바닥보다 작은 칩이 이 문제를 5분도 안 되어 해결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구글의 윌로우 프로세서가 초래한 충격이었습니다. 물리학자들이 윌로우의 결과를 분석했을 때 수치는 더 이상 지역적이거나 일반적인 계산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 구글은 윌로우가 몇 분 만에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에 반해 최고의 고전 슈퍼컴퓨터는 이 작업을 수행하는 데 1000조 년이 걸릴 것입니다. 이런 차이는 단순히 속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설명의 본질 자체를 확장했습니다. 과연 양자 컴퓨터는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고전 컴퓨터는 비트를 사용합니다. 모든 이미지, 모든 시뮬레이션 또는 계산은 논리 게이트를 통과하는 1과 0으로 귀결됩니다. 이 과정은 물리적이고 지역적이며 추적 가능합니다. 반면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를 사용합니다. 큐비트는 단순한 스위치가 아닙니다. 측정하기 전까지 동시에 0과 1에 있을 수 있는 초중첩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은유가 아니라 양자역학의 문자 그대로의 구조입니다. 더 이상 기이한 점이 있습니다. 큐비트는 엉켜서 서로의 상태를 연결할 수 있으며 하나의 행동이 다른 행동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 힘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두 큐비트는 4가지 상태를 나타냅니다. 3, 8, 10, 1000 이상. 윌로우가 105큐비트에 도달할 때 가능한 상태의 수는 고전적인 직관이 편안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초과합니다. 그것은 관측 가능한 우주에 있는 원자의 수보다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편함이 시작됩니다. 양자 컴퓨터가 이렇게 방대한 가능성의 공간에서 움직인다면 이러한 계산은 어디에서 물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고전 기계에서는 답이 간단합니다. 프로세서 안에서, 이 방 안에서, 이 우주 안에서. 그러나 천문학적으로 거대한 상태 공간에서 작동하는 양자 시스템에서는 프로세스의 물리적 위치가 명확하지 않게 됩니다. 이 질문은 수십 년 동안 양자 이론을 괴롭혔습니다. 윌로우는 다시금 이 문제를 주목받게 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아이디어입니다. 양자 컴퓨팅의 선구자 중 한 명인 데이비드 도이치는 수년 동안 완전히 일관된 설명은 다세계 해석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개념은 천천히 해석된 것이 아닙니다. 양자 사건은 하나의 결과만을 생성하지 않고 나머지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결과를 생성합니다. 현실은 분기됩니다. 발생할 수 있었던 모든 가능성이 발생하지만 더 큰 구조의 다양한 가지에서 발생합니다. 여기에는 붕괴가 없고 단일 선택도 없으며 오직 끊임없이 확장되는 다중우주가 존재합니다. 각 결과가 어딘가에서 실현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리지만 물리학에서 다세계 해석은 결코 주변부의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요 해석 중 하나이며 아마도 슈레딩거 방정식의 가장 순수한 해석일 것입니다. 도이치는 이를 충분히 진지하게 받아들여 자신의 모든 사고를 이 주위에 세웠습니다. 그의 주장은 직접적이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계산을 수행할 때 그 작업은 단일 현실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 평행가지로 분산됩니다. 최종 답변은 우리의 가지에서 나타나지만 실제 작업은 다중 우주 전체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은 단지 우아한 철학으로 간주될 수 있었습니다. 양자 장치는 충분히 작았고 단지 초중첩만으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윌로우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105큐비트 칩이 캘리포니아 어딘가의 크리오스텟에 설치되어 고전 시스템이 1000조 년이 걸릴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질문은 더 이상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 계산 자원이 어디서 왔는가? 비유적으로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이 질문은 피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이 순간 이야기는 공학의 연대기를 닮지 않게 되고 실험 장비를 갖춘 형이상학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물리학자들은 구글이 포털을 열었거나 다른 우주와 연결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주장은 존재하는 곳에서 더 미세하고 훨씬 더 불안합니다. 양자역학은 시스템을 파동함수로 설명합니다. 모든 가능한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수학적 객체입니다. 전통적인 코펜하겐 해석에서 파동함수는 도구입니다. 그것은 확률을 계산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반드시 현실 그 자체는 아닙니다. 다세계 해석의 틀 안에서는 파동함수가 곧 현실입니다. 각 가지는 실제입니다. 각 확률은 실제 우주의 구성에 해당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양자 컴퓨터가 파동함수의 틀 안에서 진화할 때 그는 단지 추상적인 확률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가지에서 실제 구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실현 불가능한 과제가 당신의 동일한 복사본 수천 개에 나누어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각자가 자신의 부분을 해결한 후 모든 결과가 하나의 답변으로 통합됩니다. 이는 거친 은유지만 충격의 규모를 정확히 전달합니다. 윌로우는 이 충격을 대중의 시선에 드러냈습니다. 그의 성과는 고전적인 설명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하나의 우주가 이러한 계산을 설명할 수 없다면 과정에 기여하는 것은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다세계 해석의 틀 안에서는 그것이 현실의 평행가지입니다. 그래서 윌로우 프로세서의 설명이 그렇게 특이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더 빨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 보였습니다. 마치 고전 물리학이 닿을 수 없는 곳에서 계산 능력을 끌어오는 것처럼요.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돌파구입니다. 천조년과 비교되는 것은 주목을 끌었지만 훨씬 더 중요한 성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오류 수정, 양자 시스템은 매우 취약합니다. 큐비트의 작업은 열, 진동, 전자기 잡음 또는 외부 환경과의 미세한 상호작용에 의해 쉽게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해는 오류를 생성하며 시스템이 성장할수록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수년 동안 양자 컴퓨팅은 단단한 타협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더 많은 큐비트는 더 많은 이론적 능력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불안정성도 초래했습니다. 확장은 종종 실패의 길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구글팀이 새로운 큐비트를 추가함에 따라 오류율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했습니다. 이 현상은 서브스레시홀드 오류 수정이라고 불리며 이는 중요한 이정표를 나타냅니다. 더 많은 큐비트, 더 많은 능력, 그리고 더 적은 오류. 이는 이 분야의 발전 경로를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이 시스템은 더 이상 단순한 시연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오류 내성이 강한 양자 시스템을 만드는 길을 열고 있습니다. 화학, 암호학, 의학, 재료 과학에서 실질적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철학적 혼란 뒤에는 매우 실질적인 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아마도 연약한 실험 단계에서 응용 기술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깊은 이상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만약 이 기계가 양자 현실의 모든 구조에 의존하여 작동한다면 그 힘은 우리가 존재하는 단 하나의 가지보다 훨씬 더 방대한 현실에 의해 설명됩니다. 만약 다세계 해석이 맞다면 병렬 우주는 먼 환상이 아니라 양자 결과에 의해 나뉘어진 현실의 이웃까지입니다. 그것들은 수십억 광년의 거리로 우리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의 분기 행동으로 우리를 분리합니다. 만약 위로가 이 구조에서 계산 능력을 끌어낸다면 우리는 놀라운 무언가를 창조한 것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한 채 다중우주에서 작동하는 기계, 문을 열지 않고 현실의 구조 자체를 활용하는 기계입니다. 인류는 산화 과정을 이해하기 훨씬 이전에 불을 길들였습니다. 그 메커니즘은 이론이 성숙하기 전에 존재했습니다. 양자 컴퓨팅에서도 상황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존재의 깊은 층을 이미 활용하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지는 합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일종의 철학적 현기증을 불러일으킵니다. 만약 각각의 양자 사건이 현실을 분기시킨다면 역사에는 인간의 마음이 담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버전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은 즉시 디코이런스에 의해 차단됩니다. 그러나 양자 컴퓨터 내부에서는 격리, 극한 냉각, 그리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조건 하에서 여전히 이러한 가지들이 간섭할 수 있으며 이 간섭은 유용하고 목적 지향적이며 통제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런 의미에서 양자 컴퓨팅은 인류가 분기된 구조의 현실과 가장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물리학자가 다세계 해석을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전문가가 위로가 필요하다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코펜하겐 해석은 여전히 양자 컴퓨팅을 병렬 우주 개념을 끌어들이지 않고 설명합니다. 이 접근에 따르면 양자 컴퓨터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으로 진폭과 간섭 패턴을 관리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여전히 우리의 우주에서 일어납니다. 이는 수학적 이상함이지 물리적 이상함이 아닙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추가 계산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은 근본적으로 잘못될 수 있습니다. 양자 시스템은 어떤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고전적인 계산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양자 세계의 법칙에 따라 발전합니다. 그리고 이 법칙들은 고전 시스템이 반복할 수 없는 행동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논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해석 모두 동일한 실험적 예측을 제공합니다. 위로는 이 논의의 종지부를 찍지 않고 오히려 베팅을 높입니다. 언젠가 해석은 추상적인 방정식에 대한 철학적 상부구조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기계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단순한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핵심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역사적 순간에는 정말로 깊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인류는 거의 모든 역사 동안 우주를 관찰해왔습니다. 우리는 도구, 렌즈, 망원경 및 탐지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위로는 전혀 다른 것을 제안합니다. 관찰이 아니라 상호작용입니다. 만약 다세계 해석이 맞다면 이 칩은 양자 현실에 대해 무언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 기계가 접근할 수 없는 깊이에서 그 안에 참여하기 때문에 작동합니다. 이는 근본적인 전환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관찰자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현실의 층에서 작동하는 장치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도이치의 주장은 새로운 힘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양자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존재에 대한 결론이 무엇인지입니다. 현실에는 고전적인 개념을 넘어서는 계산적 깊이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위로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이 상식이 허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2024년의 12월은 컴퓨터 기술의 발전에 있어 이정표로 기록될 수 있지만 또한 우리가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경계가 흐트러지기 시작한 순간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위로는 많은 세계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중 우주를 발견하지 않았지만 이 질문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다세계 해석은 방정식 뒤에 있는 우아한 아이디어로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칩 앞에 있습니다. 계산을 수행하는 물리적 객체로 한 고전 우주의 규모로는 완전한 설명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정직한 답변이 있습니다. 불확실성은 진지함입니다. 우리의 우주가 전체 구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진지함, 그것이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것에 한 가지 가질 수 있다는 진지함입니다. 인류는 이미 이런 시야 확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가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태양이 독특하다고 믿었습니다.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은하가 세상의 전부라고 여겼습니다. 그건 역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매번 무대는 더욱 거대해졌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 확장은 우리를 작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존재, 질문하는 능력, 창조하는 힘, 그리고 인식하는 능력을 더욱 놀랍게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진정한 본질일 것입니다. 윌로우, 이것은 단순한 초고속 컴퓨터가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적 형태를 초월한 질문입니다. 계산은 어디에 존재합니까? 현실은 어디에서 끝납니까? 지금 이 순간의 몇 가지 버전이 현재로부터 갈라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진정한 과학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질문하는 방법을 더 잘 배울 때마다 우주는 더 넓어집니다. 윌로우는 계산의 혁신이 될 수도 있고 현실이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기이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첫 번째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다가오는 답변들은 우주를 작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더 깊게 만들 것입니다. M.